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기 청구 소송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지금 A가 이제 소유자인데 등기가 이렇게 B, C에게로 이렇게 이전이 돼 있다. 원칙적으로 이제 말소 등기하라, 말소 등기하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전 등기 방식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어떤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말소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C에게서 바로 이게 A에게 이전 등기하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하라, 이런 방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의 방식은 말소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요. 그 목적은 소유권의 어떤 회복입니다. 소유자의 등기 명의 회복, 이게 이제 목적이죠. 그리고 법적 근거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제거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내용이 다르지만, 청구하는 것이 다르지만 소송물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났다. 그 이후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거는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수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다면은 두 번째 소송에서도 이게 이제 모순 없이 또 그대로 패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전수에서 승소했는데 또 이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면 이거는 이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각하를 해야 된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별개 의견,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이제 의견들은 어쨌든 이제 청구 취지가 다르지 않느냐. 말소 등기, 이전 등기는 청구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물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별개 의견에서는 이게 어떤 소송의 반복이다. 동일한 목적의 소송이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대방은 이제 소송이 끝났다라는 이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입장이고요. 반대 의견에서는 이거는 아예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소송물이 같은지 다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구 취지인데 청구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물은 다르다. 그리고 거의 맨 밑에 이제 밑줄 쳐놓은 부분인데요. 이거를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도 중첩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 의견에서 이제 A로 들고 있는 게 19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 의견에서는요,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듭니다. A가 이제 B에게 어떤 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C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요. C는 이제 선의입니다. 자, 그러면 허위 표시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A가 이제 B를 상대로 허위 표시가 무효니까 말소 등기해라 라고 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있는 요 C의 승낙이 없으면 실제 말소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승소 판결은 받았지만 C가 이제 말소할 의무가 없잖아요. 허위 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보호가 되니까요. 그래서 C의 승낙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소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A가 B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말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이 있는 상태대로 나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한 것인데 이런 거는 인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A가 이렇게 그 말소를 받는 게 이제
원칙인데 이 C에 승낙이 없어서 말소를 못 받는다면 적어도 C의 저당권 부담이 있는 상태대로 이전 등기는 허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다수 의견처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권리보호익이 없어서 이제 각하를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좀 부당하다라는 게 반대 의견인데요. 충분히 어떤 반대 의견의 이제 그 논리가 어떤 고민해 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2번 판례에서는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와 관련된 논점은 판시 2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 그게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죠. 따라서 누가 피고가 돼야 되냐면요, 현재의 등기 명의자, 그 사람을 피고로 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등기 명의를 아닌 사람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구한다면 그거는 피고 적격이 없는 소송이다라는 게 판시 2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시 1번은요. 이게 이제 부부간 명의신탁, 우리가 좀 뒤에 이제 명의신탁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세 포탈의 이제 어떤 목적이라든가 또 강제 집행의 면탈을 위한 것, 그런 경우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한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인정하면 안 되겠죠. 이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다. 이걸 너무 쉽게 인정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거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제 집행의 면탈이라는 거는요, 어떤 이제 A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명의신탁을 했어요.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을 때 어떤 A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혹시 자기가 이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강제 집행이 들어올 우려가 있다. 그런 어떤 추상적인 고려, 어떤 일반적인 고려 때문에 이렇게 B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면 그 정도만 가지고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강제 집행이 이제 A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다면은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막연한 어떤 장래의 어떤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명의신탁한 것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을 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보면은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이제 줄여 부르는 법인데요. 그 3조에 보면은요, 자, 1항에 보면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주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4조에 보면은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하고 2항에 보면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물권 변동도 무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물권 변동이 유효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2항의 단서에 있는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서리인 경우, 그 경우에는 물권 변동이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자기 소유로 있던 부동산을 B에게 이제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양자간의 이제 명의신탁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그러니까 뭐 가장 단순한 형태죠. 자기 소유로 있던 부동산을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서 B에게 이제 명의신탁 이전 등기를 하는 가장 전형적인 그
명의신탁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물권 변동이 무효입니다.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도 무효다. 따라서 A는 B에게 이제 말소해라 라고 해서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를 이렇게 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삼자간 이제 명의신탁인데요. A가 이제 A 소유인데, B가 이거를 이제 A로부터 이제 매수를 합니다. 여기 이제 신탁자인데요. 명의신탁 계약을 여기 C하고 신탁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만 이렇게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은 체결하고 등기만 요 수탁자에게 받는 것인데, 이 경우도 이제 요 물권 변동은 무효이기 때문에요. A에게 이제 소유권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이제 자기 앞으로 어떻게 등기를 해올 수 있냐면, 매매 계약은 요 둘이 체결했으니까요. B는 A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A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게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거를 대위 행사하는 거죠. 말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삼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요 물권 변동은 무효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 이제 명의신탁이 있는데요. 이거는 A 소유 부동산을요, B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렇게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요 C 수탁자 명의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에게서 C에게로 이제 등기를 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요 사주 이항 단서에 요 A가 선의인 경우에는 아예 C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 물권 변동이 유효하니까요. 만약 여기가 악의인 경우에는 이 물권 변동 무효라서 소유권이 여전히 A에게 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무효인데, 이 경우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C에게로 넘어갑니다. 물권 변동이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조 3항에 보면은요, 그 물권 변동이 무효라 하더라도 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명의신탁자하고 이제 거래한 삼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삼자 거래 안전을 이제 중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할 필요성보다는요, 거래 안전. 그래서 이제 그 명의수탁자하고 거래해서 물권 변동을 받은 그 삼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선의 악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런 거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닌 이상에는요, 그 삼자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8조에 보면은요, 종중, 배우자, 또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명의신탁이 이제 부부 사이에서는 이제 유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A가요, 남편이 이렇게 B에게 명의신탁에 의해서 이제 여기 아내 명의로 등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요 B가 이렇게 사망을 했다 이거야.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일단 유효했던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이제 명의신탁을 했다 이거예요. 명의신탁할 당시에 이게 부부 사이였으면요, 이건 유효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사망을 하면은 이게 이제 C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탁자의 지위가 이렇게 C에게 승계가 돼서 A, C 사이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 A는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 이렇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자기 앞으로 이제 그 신탁자가 등기를 해오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양자가 명의신탁이에요. A가 B에게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효하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이다 이거예요. 삼자간 명의신탁이다. 등기가 이렇게 수탁자 앞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B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C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 이전 등기를 구하면 됩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도요, 이게 명의신탁 계약이 만약에 유효하다 이거야. 유효하다. 이게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데, 명의신탁 계약이 만약에 유효하다고 하면은요, B는 C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 이전 등기.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양자간, 삼자간, 계약 명의신탁 다 명의신탁자는 간단하게요. 명의신탁자는 간단하게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 그걸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구하면 돼요.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1번 판례에서도 이게 명의신탁을 할 당시 부부여서 명의신탁 계약이 유효하다면요. 이게 이제 수탁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그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방이 사망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에서 사실은 여기에 신탁자, 그리고 이제 B가 이제 수탁자인데요. 이게 이제 B가 사망을 해가지고 이게 C가 이제 이렇게 상속을 했는데 사실은 부부기 때문에 A도 이제 상속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안에서 이제 A가 B를 이제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A는 상속 결격자, 민법 1004조의 상속 결격자에 해당해서 여기는 상속을 못 받고 C가 이제 단독으로 상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탁자 지위를 전부를 이제 승계한 거예요. 그래서 A는 C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이전 등기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게 1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입니다. 자, 양자간 명의신탁이다 이거예요. A가 이제 요 B에게 신탁자, 이제 수탁자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 의해서 이제 B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는 요 물권 변동이 무효이기 때문에 요 B를 상대로 이제 말소 등기,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B가 수탁자가 이거를 C에게 처분을 했다 이거야. 처분하고 이제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요 C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요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어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소유권은 C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는 A는 소유권을 이제 상실하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우연한 사정으로 이렇게 B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다 이거야. 뭐 다시 매수를 하든 경매를 소유권이 넘어왔다. 자, 그러면 A는 요 B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B에게서 C에게로 넘어온 시점에서 소유권은 C에게로 넘어왔기 때문에 A는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연한 사정으로 B가 등기를 이렇게 넘겨받았다고 해서 A의 어떤 소유권이 다시 부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게 2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입니다. 이게 명의신탁에 있어서 이게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가 조금은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3자간 명의신탁은요, 이렇게 신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이렇게 수탁자에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계약 명의신탁은 아예 계약 자체를 이렇게 수탁자가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계약 당사자가 신탁자면 3자간 명의신탁이고요. 계약 당사자가 수탁자면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누구냐, 매수인 명의를 누구로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구분이 이제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회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행위, 채권자 취소 때문에 이런 구분이 이제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3자간 명의신탁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A에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B가 이제 자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소유권 명의가 자기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B가 이거를 D에게 처분했다. 이거는 C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 부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C가 D에게 처분한 거는요, 책임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채권자 취소가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인 경우에는요, 계약 명의 신탁인 경우에 여기가 만약에 선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C에게 넘어온다는 것이죠.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섬이면 물권매도인이 유효하니까요. 만약에 C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이렇게 D에게 처분했다, 이거예요. 예, 처분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왜? 자기의 책임 재산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삼자간 명의 신탁인지 계약 명의 신탁인지가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요. 자, 이게 이제 A 소유 부동산을요, B가 이렇게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이 C에게 이렇게 등기를 한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신탁자고, 수탁자고, 이렇게 신탁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 간 명의 신탁을 한 것이죠. 자, 이 경우에 이제 B가 자기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해오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B와 C의 사이가 부부인 경우는 어떻고, 만약에 3자인 경우는 어떠냐 이거예요. 부부인 사이에는 이게 명의신탁 계약이 유효하니까요. B는 간단하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올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나에게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명의신탁 해지하는 내용 증명을 2020년 7월 4일 날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7월 4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구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C가 이제 3자다, 이거 부부가 아니다. 그런 경우는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부정 거리로 해서 A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보면은요, 부부인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 그렇게 청구하면 됩니다. 예전에 이거를 제가 인하대학교 이제 중간 시험에 이제 출제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이게 좀 오히려 간단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오히려 이걸 더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의신탁 기한 물권면허이 무효이다. 부동산 심의법은 4조는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위에서 말소 이전 등기, 이거는 잘 썼는데 오히려 이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더 간단한 걸 많이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부부, 뭐 종교단체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3자 간 명의신탁이냐 계약 명의신탁이냐, 그 구분은 그 매수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신탁자면 3자 간 명의신탁이고요. 만약에 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명의신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5번 판례입니다. 자, 5번 판례는 이제 3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서요. 이제 A 이제 소유인데, B가 이거를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 계약에 기해서 이렇게 C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신탁자가 되고, 이건 수탁자가 되는 거죠. 여기 신탁 계약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 B는 이제 어떻게 자기 앞으로 이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었냐면, 이전 등기 청구를 피부정을 의뢰해서 A의 C의 말소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C가 D에게 이제 처분을 했다, 이거 처분을 했다. 그러면 D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B는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되는데, 부당이득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느냐? 바로 청구하면 된다, 이거. 이 경우도 무슨 채권자 대위권액이 가지고 A를 대신해서 청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B는 어떤 손해를 입었냐면은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액에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런 어떤 손해를 입었다, 못 가져오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C는 요 D로부터 어떤 처분 대가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득을 얻었다, 이게. 그리고 B는 C에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5번 맨 밑에 그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 보면은요, 명의순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환해야 된다. 이 경우도 뭐 채권자 대위권에게서 A를 대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B는 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는요, 부동산 실명법 이후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제 자기 앞으로 해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아예 매매계약 자체를 이렇게 수탁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는요, 이게 소유권이 만약에 A가 선이면 C에게 있을 것이고 A가 악이면 소유권이 A에게 남아 있을 것인데 어떤 경우에도요, B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B가 이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A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어요. 따라서 B는 요 C에게 자기가 이제 매매 대금을 이제 지원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C가 A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등기를 받을 때 매매 대금을 지원했을 텐데 그것만 부당이득으로 매수 자금 그것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자, 7번 판례는요. 이게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이면은 물권 변동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소유인 부동산을요, 계약 명의 신탁에 의해서 이렇게 C에게로 이제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야. 이렇게 등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탁자고 수탁자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악의이면은요, 소유권은 A에게 있는 겁니다. A에게요. 자, 그런데 C가 이거를 D에게 처분했습니다. 처분해서 D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하면 C가 이제 이 D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요 A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A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 C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소유권자였는데 너가 이걸 처분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인데요. A는요, 요 C에게 요거를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요 C에게 이제 매매 대금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매매 대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자, 이거를 C가 처분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거야. A는 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 자, 그러면 A는 이제는 이 매매 대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앞으로 이거 등기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 C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 이 A에게는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손해도 없다라는 게 그 7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A는 소유권을 상실하긴 했지만요, 자기가 이렇게 등기를 회복하기까지는 매매대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A에게 어떤 손해가 있지 않다. A가 뭐 B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B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는 거니까요. B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이 8번은요, 이런 경우입니다.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 이 C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이제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실명법 이후에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요, B는 C에게요, 어떤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는 것뿐이지, B가 이 C에게 어떤 등기를 회복해 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뭐 해지하고 이전 등기하기 이제 가능하겠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명의신탁이 만약에 무효다, 그런 경우에는 B는 C에게 등기를 해올 방법은 없고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만 청구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당이득에 기한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부당이득, 너가 지금 부당이득을 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나에게 이전 등기해라. 그런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부동산 실명법 이후에 이렇게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언제든지 이거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올 수 있었어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을 이제 회복해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 경과조치 그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이제 그걸 해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B는 이제 그런 소유권을 회복해 올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C는 이 부동산에 대한 이득을 얻었으니까 이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신탁이 부동산 실명법 이전에 된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부당이득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판례를 보다 보면은 계약 명의 신탁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기초로 해서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제 판례 문구들을 보게 될 텐데, 그건 이제 옛날에 부동산 실명법 이전에 이렇게 명의 신탁 등기가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이제 이렇게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이전 등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10년이 되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C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인 B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재산세 나왔으니까 그거 좀 나에게 달라, 재산세 내야 되니까 그렇게 요 B의 어떤 대내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해왔다면은 그거는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채무 승인으로 봐가지고요. 이거는 시효가 중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C가 B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거부하는 그게 이제 드러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채무 승인에 의해서 시효가 쭉 중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반환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때, 그때부터 이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된다라는 게 8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요거랑 좀 구분해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삼자간 명의신탁에서는요, A가 이제 이렇게 B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이렇게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B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냐면 A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잖아요. 그걸 피부정 권리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잖아요. 말소 등기, 이전 등기. 근데 이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소멸시효가 10년인데요. 만약에 매매계약에 의해서 B가 이걸 목적물 인도를 받았다면 이거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죠. 왜냐하면 이거는 목적물을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그러니까 매수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다라고 봐서요. 이 경우에는 이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요. 비록 A가 이거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B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B가 이거를 점유한다고 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요. 요 B가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으로서 이거를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를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요. 시효가 B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효는 진행이 돼요. 다만 이 C가 대내적으로 B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채무 승인이 돼서 시효가 중단돼 있다가요. 이행 요구를 이제 거절하는 그런 표시가 된 때부터는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게 8번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하고는요. 구분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요. 좀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 판례입니다. 자, 9번 판례는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요.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물권 변동이 유효인 경우가 있었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매도인의 선의 악의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도인이 선의였으면 그 물권 변동이 유효한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이 악이었으면 그 물권 변동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시점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선이었으니까 물권 변동이 유효하다. 그런데 나중에 매도인이 알게 됐으니까 다시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매도인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 효력을 자주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판례입니다. 자, 10번 판례는 명의 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명의 신탁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명의 신탁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오는 게 가능한 경우가 있죠. 양자가 명의 신탁이다. 그럼 신탁자가 소유권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자가 명의 신탁이다. 이런 경우는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등기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한 신탁자를 이렇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A가요, B에게 양자가 명의 신탁에 의해서 수탁적으로 이렇게 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요, A는 B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죠. 이게 어떤 불법 원인 급여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불법에 가담한 자의 어떤 반환 청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너가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 반환을 구하지 않겠다. 이거 과연 이러한 법리가 가능하겠는가?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논의는요, 아주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이게 아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을 어떤 근절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견해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요. 그런데 이제 판례는요, 이게 그 정도의 불법원인 급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환이 인정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고요. 이게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요,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명의신탁에 의해서 이렇게 B 앞으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요, A는 여전히 자기 앞으로 반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수 의견은요, 우리 부동산 실명법의 그 명문 규정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에 보면은 이게 물권 변동은 무효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만 이게 이제 수탁자가 C에게 이제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C에게 대항할 수 없고 C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물권 변동이 무효다. A가 찾아올 수 있는 걸 전제로 한 규정이다. 만약에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게 당연히 B의 소유라고 하면은 3자 보호 규정은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거는 C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그 규정이 없어도요. 3자 보호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3자 보호 규정을 둔 이유가 이거는 A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어떤 입법에 충실한 우리 법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 보면은 이행 강제금 빨리 명의 신탁자에게 회복해라 이게 돌려줘라. 안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반환이 전제가 된 규정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을 입법할 때 아예 반환을 못하도록 하자는 입법안도 있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반환이 전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의 법 감정이 약간 좀 애매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부자들에게는 이제 이게 반환이 인정되는 게 법 감정이 맞겠지만, 뭐 부동산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거 뭐 당연히 반환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법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아예 재산권이 비소유라고 되면 본질적인 부분,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근거로 반환 청구가 여전히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법관 4명은 반대 의견.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환 청구가 이제 부정되어야 된다. 시대 상황이 변했다. 그리고 이제 입법자들도 그 당시에 이제 반환이 부정된다고 이렇게 입법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판례가 변경될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이런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된 거, 그게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어떤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한 이제 논리를 펴면서 불법 원인급여다 이거. 그래서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기존 판례 법리가 유지되게 됐어요. 다수 의견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요. 기존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판례를 보면은요, A 소유 부동산을 이제 어떤 조합에서, 조합체입니다. 조합체에서 이거를 이제 어떤 매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조합원의 이제 이게 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됐다, 이게 등기가 됐다. 자, 그러면 이게 뭐 계약 명의 신탁이든 3자가 명의 신탁이든 이게 비조합의 소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3자가 명의 신탁이다, 또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A가 악이다 라고 하면 여전히 소유권은 A에게 있는 거고요.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A가 선이다라고 하면 이건 C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A나 C에게 있는 것이고요. B가 갖는 거는 만약에 3자가 명의 신탁이라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 부동산에 대한 말소 등기 이전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그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 요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그런 것이지 어떤 부동산이 요 조합의 어떤 재산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